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이번 이야기는 저 깊고 깊은 산골짜기, 호랑이가 형님하고 물러설 것 같은 그런 두메산골에 살았던 한 처녀 이야기랍니다. 이름은 또 어찌나 예쁜지 꽃분이라 했지요. 허나 이름만 예쁘면 뭐하겠소? 팔자는 아주 그냥 가시밭길에 맨발로 걷는 신세였으니 아이고, 생각만 해도 짠하구먼요. 헌디? 그런 꽃분이에게 아주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소? 산신령인지 도깨비인지 모를 할미 하나 만나고 인생이 홀랑 뒤바뀌었다니까요. 해가 한 뼘이나 뜰까 말까한 그런 깊고 깊은 산골짜기의 꽃분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답니다. 나이는 이제 겨우 16, 한창 뛰어놀고 어리광 부릴 나이인데 꽃분이 팔자는 그리 녹록지가 못했지요. 아버지는 꽃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산에서 나무하다가 그만 실족해서 돌아가셨고, 홀로 남은 어머니는 그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몸이 약하셨던 건지 늘 병을 달고 사셨답니다. 자리에 누워 끙끙 앓는 날이 더 많았으니 집안 살림은 고스란히 어린 꽃분이의 가녀린 어깨 위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오두막이라고 해봐야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낡고 초라했습니다. 바람 부는 날이면 외양간 소 우는 소리보다 더 크게 문짝이 덜컹거렸고, 비 오는 날이면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피하느라 방 안에서도 우산을 써야 할 판이었지요. 이런 딱한 살림의 꽃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장터에 내다 파는 것뿐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남들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에 꽃분이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답니다. 가녀린 몸으로 자기 몸뚱이보다 더 큰 나무찜을 지고 수십 리길을 걸어 장터에 나가면 장사치들은 어리다고 얕보고 값을 후려치기 일쑤였지요.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겨우 손에 쥐는 엽전 몇 푼으로는 어머니 약값 대기도 두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꽃분이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씩씩하게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하며 병든 어머니를 위로하고 살뜰히 보살폈지요. 아이고, 저런 효녀가 또 어디 있겠소이까? 산과 들을 제 집처럼 뛰어다녀 그런지 산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었고 웬만한 사내 아이들보다 더 씩씩하고 생활력도 강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꽃분이가 씩씩하고 부지런해도 가난이라는 놈은 쉽게 물러서질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병세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지요. 동네 의원 영감은 더 좋은 약재를 써야 차도가 있을 터인데 하고 말끝을 흐리기만 할 뿐 뾰족한 수를 내주지 못했습니다. 그 좋은 약재라는 것이 워낙 귀하고 비싸서 꽃분이가 나무를 팔아 버는 돈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꽃분이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어머니 약값을 어찌 마련해야 할꼬?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낮에는 씩씩한 척 했지만 밤이 되면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으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운 내세요. 제가 꼭 좋은 약 구해올게요. 네? 꽃분이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마음속은 타들어가는 듯 답답하고 막막했습니다. 하늘은 어찌 이리 무심하신지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고 기댈 곳 하나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원망스럽게 느껴졌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어머니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꽃분이의 작은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이고, 저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꼬?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했던가요? 꽃분이가 어머니 약값 걱정에 애를 태우고 있을 때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욕심 많기로 소문난 영감탱이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꽃분이네 오두막에 들이닥쳤습니다. 이 영감은 평소에도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헐값에 빼앗는 것으로 악명이 자자했지요. 영감은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연 꽃분아, 내 아비가 살아생전에 나에게 큰 빚을 지고 갔다는 것을 모르는가? 당장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내년들이 살고 있는 이 오두막과 손바닥만 한 산밭되기라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꽃분이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영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영감님께 빚을 지셨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입니다. 무엇이, 인연이 어디서 발뺌이냐? 영감은 눈을 부라리며 가짜 빚 문서인지 뭔지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네 아비의 수결이 찍힌 차용증서가 버젓이 있는데 어디서 오리발이냐? 당장 빚을 갚든지 아니면 집과 땅을 내놓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라. 열흘 말미를 주겠다. 아이고 세상에, 없는 빚까지 만들어내서 저 어린 것의 마지막 남은 것마저 빼앗으려 하다니.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영감탱이 아니오이까? 꽃분이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지만 힘없는 소녀가 어찌 저 막무가내 영감을 당해낼 수 있겠소이까? 어머니는 충격으로 자리에 더 몸져 눕고 꽃분이는 이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며 어머니 약값 걱정까지 해야 하는 꽃분이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지요.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꽃분이는 눈물을 훔치며 무거운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나무라도 한 짐 더해서 푼돈이라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한참 동안 산길을 오르는데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흑흑, 아버지, 어머니, 제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꽃분이는 길가 바위에 주저앉아 한참을 목 놓아 울었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인자하면서도 낭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아가, 왜 그리 슬피 우느냐? 꽃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에는 난생 처음 보는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는데 그 모습이 아주 기이했답니다. 머리카락은 하얀 눈처럼 새하얗게 새었지만 얼굴은 주름 하나 없이 맑고 고왔으며 특히 그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옷차림은 평범한 시골 노파 같았지만 손에는 보통 지팡이가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듯 윤기가 흐르는 신비로운 나뭇가지 하나를 짚고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낯선 할머니의 등장에 잠시 경계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하고 온화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신지요? 나는 그저 이 산에 사는 늙은이라네. 할머니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헌데 아가는 어찌 이리 깊은 산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야. 무슨 딱한 사연이라도 있는 게로구나. 꽃분이는 왠지 모르게 이 할머니에게는 속마음을 털어놓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그동안 겪었던 서름과 지금 처한 막막한 상황을 할머니에게 모두 털어놓았지요. 병든 어머니 이야기, 욕심쟁이, 영감의 횡포, 그리고 자신의 절망적인 심정까지. 꽃분이의 딱한 사연을 잠자코 듣고 있던 할머니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꽃분이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졌지요. 아가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눈빛은 꽃분이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너는 이 넓고 깊은 산에서 나무를 하며 살아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 생각에 이 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과연 어떤 나무가 가장 귀하고 값지다고 생각하느냐? 꽃분이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가장 귀한 나무라. 사람들은 보통 집 기둥으로 쓰는 굵고 고든 금강송이나 악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오동나무 혹은 비싼 값에 팔리는 가구, 재료목 등을 떠올릴 터였지요. 꽃분이 역시 그런 나무들이 비싸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매일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들과 함께 살아왔기에 나무의 진짜 가치가 단순히 크기나 값어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꽃분이가 또렷하고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저기 저 우뚝 솟은 금강송도 귀하고 악기 만드는 오동나무도 값지겠지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꽃분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나이답지 않게 깊고 진지했지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나무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나무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나무라니 할머니가 흥미롭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예, 할머니. 지금 당장 저희 어머니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약초가 자라는 나무가 있다면 저에게는 그 나무가 청음 같은 금강송보다 더 귀할 것입니다. 또한 추운 겨울날 꽁꽁 얼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따뜻한 온기를 줄 수 있는 땔감이 되어주는 나무. 한여름 뙤약볕 아래 더위에 지친 길손에게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는 나무. 그리고 배고픈 아이들에게 달콤한 열매를 맺어주는 나무. 이처럼 다른 생명을 아끼고 살리는 나무야말로 이 산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꽃분이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고 꾸밈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지만 자연 속에서 살아오며 얻은 그녀만의 지혜와 생명을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대답이었지요. 할머니는 꽃분이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이 환하게 미소 지었지요. 그 미소의 주변의 나무들까지 화답하듯 싱그러운 향기를 내뿜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꽃분이 정말 마음씨가 비단결 같구먼요. 허허허, 내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곱고 지혜롭구나, 아가야. 할머니는 꽃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 말이 100번 옳다. 나무의 진짜 가치는 크기나 값어치가 아니라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지. 내 어린 나이에 그런 깊은 뜻을 헤아리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할머니의 눈빛은 더욱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이제 보니 할머니의 모습이 평범한 노파가 아니라 마치 이 산의 전기가 뭉쳐진 듯한 신령스러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주인님들, 이 할머니는 바로 이 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산신령 할미였던 것입니다. 산신 할미는 꽃분이의 착한 마음과 지혜를 시험해보고 그녀가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지요. 내 너의 그 고운 마음에 감동하여 작은 선물을 하나 주어야겠다. 산신 할미는 자신이 짚고 있던 그 신비로운 나뭇가지를 꺾어 꽃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나뭇가지에서는 은은한 빛과 함께 맑은 향기가 풍겨 나왔지요. 이 나뭇가지를 잘 간수하거라. 이것은 보통 나뭇가지가 아니라 이 산의 정기가 담긴 신령한 가지이니라. 내 정성이 닿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면 나무와 산의 기운이 너를 도와줄지도 모른다. 허나 명심하거라. 이 힘을 결코 헛되거나 나쁜 곳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오직 너의 그 착한 마음을 지킬 때만이 이 나뭇가지가 너를 도울 것이다. 산신할미는 그 말을 남기고는 홀연히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지요. 꽃분이는 손에 쥐어진 신비한 나뭇가지를 멍하니 바라보며 방금 자신이 겪은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안에서 느껴지는 나뭇가지의 따뜻한 기운과 은은한 향기는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이 나뭇가지가 정말 소원을 들어준다고? 꽃분이는 반신반의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나뭇가지를 소중히 품에 안고 서둘러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주인님들. 산신할미가 꽃분이에게 신통한 물건을 주셨으니 이제 정말 좋은 일이 생기려나 봅니다. 집으로 돌아온 꽃분이는 산신할미에게 받은 그 신비한 나뭇가지를 아무도 모르게 방 한구석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정말로 이 나뭇가지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버릴 수는 없었지요. 며칠 뒤 어머니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밤새 기침을 하고 열이 펄펄 끓어 이제는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지요. 의원 영감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꽃분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대로 어머니를 떠나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꽃분이의 머릿속에 산신 할미가 주신 나뭇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마지막 희망이야.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구석에 모셔둔 나뭇가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병든 어머니 곁에 꾸려 앉아 두 손으로 나뭇가지를 꼭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신 할머니, 제발, 제발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부디 저희 어머니 병을 낫게 할 약을 찾게 해주세요. 꽃분이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그녀가 눈물로 기도를 올리자 손에 쥔 나뭇가지에서 갑자기 은은하고 따뜻한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더니 오두막 뒤뜰의 한쪽 구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소? 꽃분이는 깜짝 놀라 빛이 가리키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평소 잡초만 무성했던 버려진 땅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자리에 난생 처음 보는 희귀한 약초 몇 뿌리가 파릇파릇 돋아나 탐스럽게 자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밤사이 누가 몰래 심어놓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지요. 꽃분이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를 살릴 약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약초를 캐어와 정성껏 다려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기침이 멎고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꾸준히 그 약초 달인 물을 드시게 하니 언제 아팠냐는 듯이 기력을 되찾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것이 아니겠소? 아이고 세상에,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낡은 나뭇가지가 정말로 꽃분이의 소원을 들어준 것이지요. 꽃분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산신 할미가 계신 산 쪽을 향해 몇 번이고 허리를 굽혀 감사의 인사를 올렸답니다. 어머니께서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으시자 꽃분이네 오두막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 다른 걱정거리가 꽃분이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매섭게 다가오는 겨울 추위였습니다. 깊은 산골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기에 땔감을 충분히 준비해두지 않으면 얼어 죽기 십상이었지요. 하지만 꽃분이가 매일 나무를 해와도 두 식구가 겨우내 따뜻하게 지낼 만큼의 땔감을 마련하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께서 이제 막 기운을 차리셨는데 추위에 떨게 할 수는 없지. 어찌하면 좋을꼬? 꽃분이는 또다시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때 문득 방 한구석에 놓인 신비한 나뭇가지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꽃분이는 조심스럽게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었지요. 산신 할머니, 염치 없는 부탁인 줄은 아오나 부디 저희 모녀가 이 추운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얼어 죽지 않을 만큼의 땔감만이라도 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꽃분이가 기도를 마치자 이번에는 나뭇가지에서 빛이 나는 대신 어디선가 바스락 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가보니 아따! 이게 또 웬일이랍니까? 뒷산에 쌓여있던 마른 솔가지들이며 장아지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저절로 대굴대굴 굴러내려와 오두막 앞마당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소. 어머나 세상에. 꽃분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옮겨주는 것처럼 마른 나뭇가지들은 끊임없이 굴러내려와 순식간에 마당 한가득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두 식구가 충분히 따뜻하게 지내고도 남을 정도였지요.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비한 나뭇가지는 꽃분이의 간절한 소원에 또다시 응답하여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땔감을 보내준 것이지요. 꽃분이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또다시 산신 할미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이고, 주인님들 정말 신통방통한 나뭇가지 아니오이까? 약초도 찾아주고 땔감도 가져다주고 이제 꽃분이네는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소?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그리 호락호락 하겠소이까.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시샘하는 자가 나타나는 법이지요. 꽃분이네 집에 연이어 좋은 일이 생기자 그 소문은 산골짜기를 넘어 아랫마을까지 솔솔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죽어가던 꽃분이네 어머니가 용한 약초를 먹고 벌떡 일어났다더라. 꽃분이네 마당에는 겨울 내내 땔감이 마르지 않는다더라. 혹시 꽃분이가 무슨 신통력이라도 얻은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오갔지요.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아이고, 그 고생만 하던 꽃분이가 드디어 복을 받는구나 하며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지만 딱 한 사람, 베베 꼬인 신보를 가진 그 욕심쟁이 부자 영감만은 예외였답니다. 그 영감탱이는 꽃분이네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는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것들이 어디서 돈이라도 훔쳤거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땅이라도 몰래 파먹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리 갑자기 살림이 필 리가 없어 하고 제 멋대로 넘겨짚었지요. 영감은 당장 하인을 보내 꽃분이네 형편을 염탐하게 했습니다. 하인은 돌아와서 영감님, 정말 이상합니다. 꽃분이네 마당에는 마른 나뭇가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어머니는 얼굴에 혈색이 돌아 건강해 보이십니다.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듯합니다. 하고 보고했지요. 욕심쟁이 영감은 그 말을 듣고는 더욱 의심을 굳혔습니다. 옳거니 저것들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산에서 비싼 약초나 나무를 몰래 캐가거나 혹은 숨겨둔 보물이라도 찾아낸 것이로구나. 괘씸한 것들. 그는 어떻게든 꽃분이네의 비밀을 알아내고 만약 감나가는 것이 있다면 모조리 빼앗을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하수인들을 거느리고 꽃분이네 오두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빚 독촉이 아니라 트집을 잡아 집안을 샅샅이 뒤지려는 속셈이었지요. 아이고, 저 못된 영감탱이. 남 잘되는 꼴은 절대 못 보지. 우리 꽃분이 또다시 위기를 맞게 생겼구먼요. 욕심쟁이 영감이 험악한 하수인들을 이끌고 오두막으로 쳐들어오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꽃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머니와 함께 단잠을 자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꽃분이가 잠결에 품고 있던 그 신비한 나뭇가지가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소? 마치 불덩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 뜨거! 꽃분이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어 나뭇가지를 살펴보니 나뭇가지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아주 강하고 불안한 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꽃분이의 머릿속에 위험하다, 어서 피해야 한다 하는 강한 경고의 목소리 같은 것이 울려 퍼지는 듯 했지요. 꽃분이는 직감했습니다. 틀림없어. 그 욕심쟁이 영감이 또 무슨 흉계를 꾸미고 오는 것이야.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일어나세요. 빨리 피해야 합니다. 꽃분이는 잠든 어머니를 급히 깨웠습니다. 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딸의 손에 이끌려 잠옷바람으로 오두막을 나섰지요. 꽃분이는 나뭇가지가 이끄는 대로, 아니, 나뭇가지가 알려주는 안전한 길을 따라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나뭇가지는 캄캄한 밤중에도 환하게 빛을 내며 가장 안전하고 은밀한 길로 두 사람을 안내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속의 작은 동굴 앞에 다다르자 나뭇가지의 빛이 새우르르 잦아들었습니다. 여기가 안전하다는 신호였지요. 꽃분이는 어머니를 부축하여 동굴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 오두막 쪽에서 횃불을 든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와 함께 문을 부수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욕심쟁이 영감과 하수인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지요. 인연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샅샅이 뒤져라, 숨겨둔 것이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영감의 고함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꽃분이는 동굴 속에서 숨죽인 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요. 신비한 나뭇가지의 경고가 아니었더라면 꼼짝없이 저 악당들에게 붙잡혀 무슨 험한 꼴을 당했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고맙다, 나뭇가지야. 내 덕분에 또 목숨을 건졌구나. 꽃분이는 품속에 나뭇가지를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이제는 자신이 먼저 나서서 저 악당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동굴 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꽃분이는 더 이상 욕심쟁이 영감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방법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힘으로는 저들을 당해낼 수 없으니 지혜를 써야 했지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무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산신할미가 주신 신비한 나뭇가지였지요. 꽃분이는 그동안 나뭇가지의 힘을 단순히 소원을 빌어 약초를 얻거나 땔감을 구하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나뭇가지를 품고 산속을 다니면서 그녀는 점차 나뭇가지의 더 놀라운 능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과 나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무가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나뭇가지를 통해 꽃분이는 어떤 나무가 속이 단단하고 좋은 목재인지, 어떤 나무 뿌리 밑에 귀한 약재가 숨어 있는지, 심지어는 어느 땅에 물이 흐르고 어느 땅이 메마른지까지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그녀에게 속삭여주는 것처럼 말이지요. 산신할미는 꽃분이에게 단순히 소원을 들어주는 나뭇가지가 아니라 자연과 교감하고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선물했던 것입니다. 그래, 이 능력이라면 꽃분이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힘을 이용하면 나도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돼. 그리고 저 욕심쟁이 영감에게 빼앗길 뻔한 우리 집과 땅도 되찾고 더 나아가 마을 사람들까지 도울 수 있을 거야. 꽃분이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나뭇가지가 알려주는 산의 비밀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계획은 바로 이 깊은 산 속에 숨겨진 보물, 즉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최상급 목재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무만 찾아낸다면 큰 돈을 벌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다음 날 아침 꽃분이는 결연한 표정으로 동굴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안전한 곳에 잠시 맡겨두고 그녀는 신비한 나뭇가지를 손에 쥔 채 깊은 산속으로 향했지요.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이 산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최고의 목재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꽃분이는 눈을 감고 나뭇가지에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나뭇가지야, 부디 나에게 길을 알려다오. 이 산에서 가장 귀하고 훌륭한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그녀가 간절히 염원하자 나뭇가지가 다시 은은한 빛을 내며 특정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꽃분이는 나뭇가지가 이끄는 대로 험한 산길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며칠 밤낮을 걸었을까요? 마침내 그녀는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은 듯한 아주 깊고 외진 골짜기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숨 막힐 듯이 장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지요. 골짜기 한가운데 하늘을 찌를 듯이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겠소?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아름들이 금강송이며 곧고 결이 고운 전나무, 단단하기로 소문난 박달나무까지 그야말로 최고급 목재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하나같이 곧고 튼튼했으며 그 기품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이곳은 아마도 아주 오래전부터 신성시되어 아무도 함부로 나무를 베지 않았던 곳이거나 혹은 너무 깊숙하여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비밀의 숲이었던 모양입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꽃분이는 감격에 차 외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보물이었습니다. 이 나무들만 있다면 집과 땅을 되찾는 것은 물론이고 어머니 약값 걱정 없이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지요. 하지만 꽃분이는 함부로 나무를 베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뭇가지를 통해 나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에 어떤 나무가 베어도 괜찮을 만큼 충분히 자랐는지, 또 어떤 나무를 남겨두어야 숲 전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지요.
그녀는 꼭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숲의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가장 좋은 나무 몇 그루를 골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귀한 목재를 어떻게 세상에 알리고 죗값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냥 장터에 내다 팔아서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 뻔했지요. 꽃분이는 다시 한번 지혜를 짜내야 했습니다. 아이고, 보물을 찾았으니 이제 큰 부자가 되는 일만 남은 걸까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겠지요? 최고급 목재를 발견한 꽃분이는 이제 이 나무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시골 장터에서는 어림도 없을 터, 그녀는 과감하게 한양으로 가기로 결심했지요. 한양에는 나라에서 가장 큰 목재상들이 모여 있으니 그곳이라면 이 나무들의 진가를 알아봐 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꽃분이는 자신이 고른 나무들 중에서 가장 작지만 품질이 뛰어난 가지 하나를 샘플로 잘라 정성껏 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밤낮을 걸어 마침내 한양의 큰 목재상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도착했지요. 처음에는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웬 시골뜨기 계집애가 불쑥 찾아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무를 가져왔다고 하니 상인들이 믿을 리가 있겠소이까. 썩 물러가라. 스레니아 약을 팔려드느냐 하며 손사래를 치거나 비웃기 바빴지요. 하지만 꽃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신용 있어 보이는 목재상 하나를 찾아가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대행수 어른,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이 나무를 봐주십시오. 만약 이 나무가 값어치가 없다면 제가 군말 없이 물러나겠습니다. 하도 간절하게 애원하니 목재상 대행수도 마지못해 꽃분이가 내민 나뭇가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건성건성 살펴보던 대행수의 눈이 점점 휘둥그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결이며 단단함이며 은은하게 풍기는 향기까지 이것은 평생 목재를 다뤄온 자신도 좀처럼 보기 힘든 최상급 목재였던 것입니다. 아니, 아가씨, 이 귀한 나무를 대체 어디서 구했소? 대행수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꽃분이는 이때다 싶어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나무만 보여준 것이 아니었지요. 그동안 나뭇가지를 통해 배우고 익힌 나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막힘없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무가 자란 환경, 나이테로 본 수령, 목재의 특성과 용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가공해야 그 가치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지까지 마치 평생 나무만 연구한 학자처럼 술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소? 대행수는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오는 전문가적인 식견에 그만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꽃분이를 어리다고 무시할 수 없었지요. 오히려 그녀의 비범한 안목과 지식의 깊은 감탄과 함께 신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대단하구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소이다. 아가씨께서 말씀하신 그 나무들을 우리 상단에서 모두 사드리겠소? 값을 얼마를 원하시오? 내가 후하게 쳐드리리다. 드디어 꽃분이의 진가가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목재상 대행수와 아주 좋은 조건으로 자신이 찾은 목재들을 팔기로 계약을 맺게 되었지요. 아이고, 우리 꽃분이! 이제 정말 부자 될 일만 남은 것 같은데 혹시 또 무슨 방해꾼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소이다. 꽃분이가 한양 목재상과 큰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시골 마을의 그 욕심쟁이 영감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영감탱이는 배가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아니, 저 어린 계집년이 정말로 내 산에서 그런 보물을 찾아냈단 말인가? 괘씸한 것, 그 나무는 다 내 것인데. 그는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꽃분이를 방해할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감은 꽃분이가 목재를 베어 한양으로 운반하지 못하도록 온갖 비열한 수작을 부렸습니다. 우선 자신이 마을의 부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마을 장정들에게 돈을 찔러주며 꽃분이를 돕지 못하게 회유하고 협박했지요. 만약 꽃분이 편을 들면 앞으로 내 땅에 발도 못 붙일 줄 알아라 하고 말이오. 또한
꽃분이가 나무를 베어 옮길 유일한 길목에 몰래 커다란 바위를 굴려놓거나 다리를 부셔놓는 등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나무를 옮기려면 한참을 돌아가거나 험한 길을 개척해야 하니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게 만들어 계약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지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영감은 한양의 목재상에게 사람을 보내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당신들이 계약한 그 꽃분이라는 아이는 사실 사기꾼이요. 그 나무는 우리 마을 공유림에서 몰래 벤 것이니 당신들도 장물아비로 몰려 관에 끌려갈 수 있소. 하고 협박 편지를 보낸 것이지요. 목재상 대행수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깜짝 놀라 꽃분이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꽃분이는 또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무를 베어 운반할 길은 막혔지, 도와줄 사람은 없지. 계약마저 파기될 위기에 놓였으니 정말 사면초가 신세가 된 것이지요. 욕심쟁이 영감의 집요한 방해 공작으로 꽃분이가 또다시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번에는 뜻밖의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마을 사람들이었지요. 처음에는 영감의 협박 때문에 다들 눈치만 보며 꽃분이를 외면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꽃분이가 보여준 착한 마음씨와 지혜,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씩씩한 모습들을 떠올렸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영감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마을 사람들 역시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고 있었던 터라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어린 것을 저렇게까지 괴롭혀서야 쓰나. 꽃분이가 돈 벌어서 우리 마을에도 좋은 일 한다던데 영감탱이가 다 망치고 있구먼. 우리가 언제까지 저 영감 눈치만 보고 살아야 하는가. 마을 청년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마침내 몇몇 용감한 청년들이 먼저 나서서 꽃분이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꽃분이, 아씨, 우리가 도와드리겠소. 저 욕심쟁이 영감에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소. 청년들은 힘을 합쳐 영감이 막아놓았던 길의 바위를 치우고 부서진 다리를 고쳤습니다. 그리고는 꽃분이가 나무를 베고 운반하는 것을 자기 일처럼 발 뻗고 나서서 도와주었지요. 덩치 큰 나무들을 베고 지고 옮기는 고된 일이었지만 청년들은 힘든 내색 없이 땀 흘리며 꽃분이를 도왔습니다. 마을 어른들과 아낙네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하는 청년들에게 밥과 새참을 날라다 주며 응원했고 혹시라도 영감의 하수인들이 나타나 회방을 놓을까봐 교대로 망을 보며 꽃분이를 지켜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꽃분이를 돕고 영감의 횡포에 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고, 주인님들, 정말 감동적인 장면 아니오이까. 혼자서는 약했지만 이렇게 여럿이 힘을 합치니 두려울 것이 없게 된 것이지요. 이제 욕심쟁이 영감도 더 이상 어쩌지 못할 것 같구먼요. 마을 사람들까지 나서서 꽃분이를 돕자 욕심쟁이 영감은 이제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감히 천한 것들이 때를 지어 내게 대항해 두고 보자. 그는 앙심을 품고 마지막 발악을 하려 했지요. 하지만 주인님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악행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 법 아니겠소이까? 영감이 꽃분이를 방해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과정에서 그만 자신이 예전에 저질렀던 다른 비리들이 꼬리를 밟히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꽃분이를 돕던 마을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그동안 영감에게 당했던 억울한 일들을 관에 줄줄이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인과 증거가 넘쳐나니 이제 영감은 빼도 박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결국 욕심 많던 부자 영감은 관에 끌려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큰 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생 남의 것을 탐하고 괴롭히며 살아왔으니 그 마지막이 좋을 리가 있겠소이까. 인과응보요, 자업자득인 개지요. 참말로 쌤통이구먼요.
욕심쟁이 영감이라는 큰 장애물이 사라지자 꽃분이의 앞날은 활짝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최고급 목재들을 한양으로 운반하여 목재상에 넘겼고 약속했던 대로 아주 큰 돈을 받게 되었지요. 꽃분이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아이고, 말해 뭐 하겠소이까. 당연히 병든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 있는 번듯한 새 집을 짓는 것이었지요. 예전에 그 다 쓰러져 가던 오두막 대신 작지만 양지 바르고 깨끗한 기와집이 들어섰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용하다는 의원을 모셔와 꾸준히 치료를 받게 하고 좋은 음식과 따뜻한 옷을 해드리니 어머니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꽃분이는 자신과 어머니만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복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녀는 우선 자신을 도와주었던 마을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보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지요. 거기서 더 나아가 꽃분이는 자신이 산에서 배운 지혜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나무가 좋은 땔감이 되고 어떤 풀이 약초가 되는지, 그리고 산의 나무를 함부로 베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얻으며 숲을 건강하게 가꾸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나뭇가지를 통해 알게 된 물줄기를 찾아 샘을 파고 척박한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법을 알려주어 마을 전체가 예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지도록 도왔지요. 처음에는 어리고 천한 계집애라고 무시했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꽃분이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가난하고 척박했던 산골 마을은 점차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해갔답니다. 아이고, 우리 꽃분이 정말 대단하지 않소? 단순히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 복을 나누어 주었으니 말이오. 꽃분이 덕분에 마을이 풍요로워지고 어머니의 건강도 되찾게 되자 그녀가 늘 소중히 간직했던 신비한 나뭇가지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은은한 빛을 내며 꽃분이에게 속삭이듯 도움을 주던 나뭇가지가 어느 날부터인가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향기도 예전 같지 않고 손에 쥐어도 전해지던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꽃분이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나뭇가지가 힘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에게 더 이상 나뭇가지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산신할미는 꽃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 아니 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그 자체를 가르쳐 주었던 것이지요. 꽃분이는 이제 나뭇가지의 신비한 힘에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지혜와 경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성장했던 것입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꽃분이는 나뭇가지를 들고 처음 산신 할미를 만났던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마치 산의 어머니 같은 느낌을 주는 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꽃분이는 나무 아래의 작은 구덩이를 파고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나뭇가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흙을 덮어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지요. 나뭇가지야, 아니 산신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 마을이 새 삶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자랐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는 제가 평생 잊지 않고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꽃분이가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하자 땅에 묻힌 나뭇가지가 마지막으로 아주 희미하고 따뜻한 빛을 한번 바라고는 완전히 평범한 마른 가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마치 꽃분이에게 그래, 이제 내 스스로 피어나거라 하고 마지막 속삭임을 건네는 것처럼 말이지요. 신비한 나뭇가지를 떠나보낸 꽃분이는 더 이상 예전의 나무 파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 그리고 시련을 통해 얻은 강인함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엿한 젊은 여인으로 성장했지요. 그녀는 더 이상 마법의 힘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두 손으로 밭을 일구고 약초를 키웠으며 나무를 아끼고 숲을 가꾸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산이 베풀어주는 만큼만 감사히 얻고 다시 산으로 돌려주는 자연의 이치를 몸소 실천하며 살았지요. 그녀의 지혜와 경험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농사 일이든 약초 구하는 일이든 혹은 살림살이에 관한 것이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꽃분이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꽃분이는 언제나 자신의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산골 마을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고 평화로운 곳이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꽃분이를 그냥 꽃분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의 보물 꽃분이 아씨라 부르며 깊이 존경하고 따랐지요. 그녀는 비록 높은 벼슬이나 큰 재산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양반이나 부자보다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이웃과 나누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나무 파는 소녀 꽃분이는 신비한 만남과 자신의 노력을 통해 운명을 개척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 복을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랍니다.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나무 파는 소녀와 산신 할미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참말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아니었소이까?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꽃분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지혜와 용기로 복된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소이다. 이 춘심이가 다음에도 더 재미난 이야기 들고 올 수 있도록 주인님들 구독이랑 좋아요 좀 꾹 눌러주시면 참말로 감사하겠소이다. 춘심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요. 다음에 또 뵙시다. 고맙소이다.